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업루트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이 지난주에도 65,000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방향성을 만들지 못한 건데요. 지난주 시장은 호재도 악재도 적지 않은 편이었는데 어느 쪽도 비트코인의 추세를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흐름 어떻게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혼재했지만 이 어느 쪽도 단기 추세를 바꾸기엔 말씀하신 대로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레버리지가 이미 상당 부분 청산된 상태라서 강제 매도 압력이 낮았다. 그리고 변동성도 압축된 구간이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의 추세 그리고 방향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이너죠. 경제학자인 린 알덴이 최근에 이제 제프 부스를 비롯한 파트너들과 오렌지 주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 명이 재밌죠. 경제학자인데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죠. 그리고 린 알덴이 쓴 브로큰 머니라는 책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인 관련 명저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감수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을 뭐라고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오렌지 알약을 먹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소위 오렌지 필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은 이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회사의 맨 윗단에 홀딩스가 있고요. 이 홀딩스가 중소기업을 M&A 합니다. 그리고 사업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초장기 영구 보유를 하게 되는 구조죠. 스트레이티지가 외부 자본시장 조달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반면에 이 오렌지 주스는 사업의 영업 현금 흐름을 메인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또한 이제 펀드 사이클이나 매각 기한이 없어서 이 전통적인 PE와도 구별이 되죠. 그래서 향후의 퍼블릭 상장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또한 보시는 것처럼 24년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리날든이 쓴 책 브로큰 머니의 슬로건이죠. Nothing stops this train 이라는 문구가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걸렸어요. 이 this train, 이 열차가 뭘까요? 돈을 찍어내는 열차입니다. 이 열차, 이 시스템은 바뀌기 어렵다는 건데 이걸 최근에 또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조속한 표결을 주장을 하면서 사토시, 비트코인의 창시자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을 설득할 시간이 없다 라는 말을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했다. 그래서 화폐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거를 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욱 중요해질 거고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을 거고 그건 이 망가진 이 화폐 시스템을 어떤 수단으로도 잡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장기적인 돈의 시스템의 추세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클래리티법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보자면 이제 현지 시간 8월 3일을 전후해서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 액트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 통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8월 초 통과는 사실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6년 내 처리 가능성도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존 튠 상원 이제 다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여름 휴회 전까지 법안이 처리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휴회 전 본회의 절차만이라도 시작하기 좀 희망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 크립토 자문이죠. 배트릭 윗 같은 경우는 8월 첫째 주에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뭘까요? 이건데요. 이 윤리 조항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 등을 둘러싼 이견. 이게 걸림돌로 남아있고요. 머피, 이 베놀런, 머클리 상원의원 같은 이제 민주당 일부가 윤리 조항이 빠진 통합안 공개 후에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하면서 표결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미국을 이 크립토 수도, 크립토 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뼈아픈 이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배를 불렸냐,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했냐라고 할 때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이름 그리고 아내의 이름으로 된 민코인을 발행을 하고 아들들은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설립해서 월드5를 팔면서 총 1조 2천억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련 코인트를 산 100만여 명의 손실액이 5조 8,300억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가 지연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횡보하더라도 이게 잡고 갈 문제는 맞다라고 좀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이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복귀해 보면 트럼프가 이 트럼프 코인이랑 멜라니아 코인을 발행하고 나서 사실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거기에만 쏠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더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해당 문제는 꼭 잡고 가야 이 산업에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당장은 통과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법안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시장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실제로는 어느 시장이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다수의 의견을 보면은 상대적 수익폭은 알트코인이 더 클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동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오른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한계 효용이 알트코인 쪽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비트코인이 이미 상대적으로 명확한 상품 지위와 규제된 파생 상품, 현물 ETF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더 견고해질 수는 있어도 법안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반면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주는 한계 효용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나도 등은 이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상품 분류가 행정 지침에 불과해서 승인 절차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클래리티 액트가 이 자산들의 현물 시장에 대한 관할 거를 법률 연구위 명문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주의할 점이 저희가 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법안이 모든 알트코인을 자동으로 상품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토큰 소유가 집중되어 있거나 지배적인 재단, 그리고 비공개 내부자, 중앙화된 관리 권한을 가진 프로젝트는 오히려 이 새 프레임워크 하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탈중앙화가 그냥 마케팅 수단에 불과한 이런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유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향후 1년간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이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이 단기적인 이제 가격 반등보다는 기관 자금이죠. 기관 자금의 구조적 유입 경로가 열리는 게 핵심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 다음 3가지 정도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알트코인 현물 ETF의 본격적인 등장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규제 차익 거래에서 제도권 편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3번째 거래소 중개업 시장의 재편인데요. 등록된 플랫폼은 이제 고객 자산 혼용 금지, 이해상충 공시, 시세 조작 및 자금 오남용 방지 등의 규정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규모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갖출 수 있는 거래소는 유리해지고요. 반면에 이 소규모 플랫폼인데 요건을 충족받지 못하는 곳은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안전하지만 동시에 더 집중화된 산업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콜드카드 하드웨어 지갑과 관련해서 약
594개의 비트코인이 25분 만에 탈취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네, 사건이 좀 더 커져가지고 네. 1082개의 비트코인으로 지금 좀 늘어났는데 이 결론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갑이 해킹된 게 아니라 지갑이 만들어낸 이 시드 자체가 처음부터 좀 취약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드 문구, 소위 니모닝기라고 하는 게 통장의 마스터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 시드 문구, 이 마스터 비밀번호만 손에 넣으면 개인 지갑의 주소, 그리고 은행 통장의 계좌번호와도 같죠. 그리고 개인 키, 그 개별 계좌에 대응하는 실제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이 서명키까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비밀번호가 털렸다라고 보면 좋고요. 사건이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프로파일이 되게 균일한데요. 첫 번째가 전부 싱글시그 지갑입니다. 이 멀티시그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것도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싱글시그는 마스터키가 하나예요. 근데 멀티시그는 마스터키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싱글시그는 열쇠 하나로 문 하나를 따면 되는데 해킹하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이 멀티시그는 여러 열쇠 중에서 일정 개수가 모여야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커스터디, 한국뿐만이 아니죠. 이런 수탁기관들은 다 멀티시그입니다. 근데 이 지금 털었던 지갑들은 다 싱글시그의 지갑이었고 전부 0.15개 BTC를 넘게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채산성 기준을 두고 또 걸러냈죠. 그리고 대부분 수년간 휴면 상태였습니다. 확인을 늦게 하거나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계산적으로 털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비트코인 시드 문구는 추출이 사실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이 방대한 풀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뭔가를 이제 채취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하드웨어 지갑은 바로 이 무작위성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된 거는 이 문제가 된 펌웨어들이 하드웨어 난수 생성키를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입력값 모두가 비밀이 아니었다. 털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콜드카드 사용자들의 즉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이제 비트코이너들도 좀 이제 권고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지갑을 처음 만들 때 사용했던 기기랑 버전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MK4 버전이거든요. 그 이전의 버전들을 확인하고 있고 이 영향 범위에 해당을 하면 그냥 위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침해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내 거는 망가져서 신뢰할 수 있는 기기에서 완전하게 새 지갑을 생성하고 자금을 이전하는 작업들을 서둘러서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클래리티 액트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당국은 개인 지갑과 보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전체 하드웨어 지갑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 보안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시장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주말에 좀 난리가 나긴 했었는데 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수탁, 셀프 커스터디죠. 이게 규제 밖에 있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예 아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 자체가 이 거래소 그리고 브로커, 스탁 기관과 같은 이제 중개자를 주로 겨냥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제 정확히 그 반대편이죠.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하드웨어 지갑에서 터진 사고라는 점이 규제 공백을 좀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자산 리서치 디렉터죠. 롤렌조 벨란테라는 분인데 이번 사건이 하드웨어 지갑의 마케팅이 그동안 가려왔던 위험 구조를 드러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셀프 커스터디가 거래소 파산, 수탁기관, 도산 자산 동결 같은 거래소 상대방 리스크를 소프트웨어 리스크, 하드웨어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로 대체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완전히 부정적인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이 콜드카드 사건 자체는 안타깝지만 이번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개 대응을 주도했던 팀 자체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블락이죠. 트위터의 창업자입니다. 잭도시의 블락이 비트코인 엔지니어링 그리고 보안팀과 이 비트키라는 하드웨어를 또 블락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 팀이 이 사건을
발견하고 또 해결 방법을 제안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산업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하지만 이 산업이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이 성숙이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규제나 사고의 문제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 각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집단적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하드웨어 지갑 제조사가 경쟁사의 결합을 직접 검증을 하고 그거를 공개하고 더 나은 구현 방식을 제안하면서 이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자율적 상호 검증 메커니즘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쟁사의 취약점을 이제 침묵하거나 되게 마케팅 소조를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고 그거를 이제 표준화하고 있다는 거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 시장이 성숙한 단계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이슈 또 살펴보자면 최근에 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비트맥스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결정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비트맥스는 되게 유명했던 정말 거래소인데 2016년에 100배 레버리지죠. 100배 레버리지 무기한 선물을 업계 최초로 이제 도입했던 거래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의 시초라고도 그래서 볼 수가 있고 한때는 글로벌 영향력이 정말 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됐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이낸스, 바이빗, OKX 같은 이제 후발 CEX죠. 중앙화 거래소와 하이퍼리퀴드 같은 이제 탈중앙화 덱스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면서 비트맥스의 입지가 크게 줄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산 규모도 전성기 44억 달러에서 최근에 약 9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각 시도가 실패했어요. 25년 2월부터 이 브로드 헤븐 캐피털 파트너스를 통해서 매각을 계속 추진을 했는데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 이슈, 그리고 리더십 변화인데요. 20년 10월에 미 법무부랑 CFTC가 이 하이즈, 달로, 리드 공동 창업자들을 미등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한 죄로 기소를 했고요. 이 세 사람 모두 유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 규제 벌금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했는데 재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창업자들을 사면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평판이 되게 크게 손상되었던 상태고 기관 트레이더들이랑 리테일 사용자들은 다른 곳으로 다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갑작스러운 파산이나 해킹으로 인한 붕괴가 아니라 계획된 질서 있는 청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자의 자산 보호를 전제로 한 출구 전략이기 때문에 산업이 개척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루트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